자요. 착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착오를 보시면 맨 위에 한번 보세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하죠. 그러나 그 착오가 중대한 과실이죠. 착오가 중요 부분의 착오가 그 착오가 뭐냐? 중요 부분의 착오예요. 그것이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착오로 인한 취소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서 착오로 인한 취소죠. 그럼 취소하게 되면 뭐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착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착오는 뭐를 착오라 하죠?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이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돼, 불일치해야 돼? 불일치해야 되고요. 이것을 표의자가요,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죠? 신원보증서류라고 그랬죠?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다고 사인했죠? 여러분 사인은 뭐라 한다? 사인. 표시죠? 표시. 사인한다고 사인했는데요. 어디다가 사인했다? 연대보증. 연대보증서면에 사인을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사인이요?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여기 의사가 표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의자가 모르고 했을 때만 착오이고 알면서 하면은 비진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모르고 했을 때 착오고 알고 하면은 비진이죠. 그런데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왜 몰랐냐? 제3자의 기망. 제3자의 기망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제3자 기망 때문에. 그러면 제3자가 사기를 쳤기 때문에요. 그 말은 나는 그걸 모르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3자 기망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사기다 그러면 안 돼. 사기다.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지? 제3자 기망을 우리가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기는 첫 출발이 의사와 표시가 뭐를 해야 돼? 일치하고 일치하는데 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는데 하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그러니까 사기의 첫 출발은 이걸 우리 뭐란다? 아니, 의사 표시 일치하는데 뭐가 있다? 하자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뭐란다? 사기라고 하는데 사기의 첫 출발은 일단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그런데 착오의 첫 출발은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쓸 수가 없어. 아무리 제3자 기망이란 말이 있어도. 아시겠죠? 그래서 제3자 기망은 여기서 사기가 아니고 그래서 표의자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사인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냐? 사인은 뭐라 하죠? 사인은 표시죠. 이것을 우리는 표시상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오의 종류가 있잖아요. 착오는 표시상의 착오가 있고요. 표시상의 착오. 그 다음에 내용의 착오가 있고요. 내용의 착오요. 내용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가 있고, 내용의 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요. 법률의 착오가 있고. 법률의 착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여기가 뭐가 냐면, 우리가 표시기관에서 사자의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것은 대리해서 설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냐면 동기의 착오가 있어요. 이 착오는 네 가지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표시상의 착오는 손이나 입으로 하는 것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인은 뭘로 하는 거예요? 사인은 손으로 하죠. 손으로. 그래서 이렇게 사인을 잘못한 것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 나온다? 이걸 두 번째 시험에 나왔는데요.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다고 사인했는데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다, 서명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제3자 기망 때문에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것은 중요 부분의 착오이다. 이렇게 한번 시험에 나왔고, 두 번째 시험에 나올 때 뭐라 나왔다? 표시상의 착오다. 이렇게 나왔어. 둘 다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내용의 착오는요, 그 다음 뭐냐면 생각이죠. 뇌하고요. 눈으로 잘못 보는 것. 뇌하고 눈하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 14시. 14시에요. 14시에 보강을 해, 보강. 14시에. 그러면 14시는 몇 시를 얘기하죠? 2시를 얘기하는데요. 4시로 잘못 읽는 거예요. 4시로.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것은 눈으로 생각을 잘못한 거죠? 그것을 내용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요. 14시에 봉화한다고 좀 쓰라고 해서 칠판에다가 14시에. 14시인데요. 그냥요. 4시에 봉화한다고 써서 4시에. 원래는 그럼 몇 시로 써야 돼요? 2시라고 써야 되는데 4시라고 썼잖아요. 그것을 말한다? 표시상의 착오라. 손으로 잘못 썼잖아요. 말로 전달을 잘못하잖아요. 그것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의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호텔 있죠. 호텔 신축 허가가 나올 곳으로 믿고 땅을 샀어요. 매입을 해가지고. 알겠죠?
그런데 호텔 신축을 할 수 없는 땅이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땅을 사게 된 이유, 동기는 뭐죠? 이유는 뭐요? 호텔 신축이죠. 그런데 그것이 호텔 신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것을 우리는 동기의 착오라고 그래. 동기의 착오. 그런데 법률의 착오는 뭐냐면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어. 그런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라고 하는 다른 법에 의해서 여기에는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때문에 공장을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그것을 법률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의 착오가 있고 동기의 착오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의 착오는 딱 두 가지예요. 대부분이 내가 방금 얘기했죠. 호텔 신축도 똑같고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이 뭐다? 대부분이 동기의 착오예요. 동기의 착오. 근데 동기의 착오도요. 착오가 표시되고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면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의 착오란 말이 나오면 첫 번째 중요 부분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이 무슨 착오다? 동기의 착오다. 이 두 마디만 딱 알면 돼요. 법률의 착오는.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죠. 우리가 동기를 뭐죠? 동기는 이유죠. 이유. 또는 연유죠. 연유. 그렇게 말을 하게 된 이유.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시게 된 이유. 그것을 동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동기가 착오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봐야 돼. 이걸 보고. 그럼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착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은 것을 표의자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 모른다고 해서 착오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돼요. 주관적인 요건은 표의자의 입장에서요.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객관적인 요건은요. 상대방. 우리 여기서는 이제 상대방이 나왔는데 우리 판례에서는 뭐라고 나온다? 일반인이라고 나와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뭐를 중시한다? 표시를 중시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의사를 중시하고 표시를 중시하고.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이런 거. 착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갑이한테요. 자기가 청약을 한 거예요. 청약은 뭐다? 의사 표시잖아요. 자기는 지금 얼마라고 생각하냐? 1억에 사라고 해야지 이렇게. 자기는 1억에 청약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그라미 하나가 빠져가지고 얼마로 됐다? 1,000만 원으로 된 거예요. 그럼 의사 표시가 일치하잖아요.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갑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을한테 청약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봐봐. 지금 갑의 입장이 갑이죠. 갑이 표의자죠. 갑의 입장에서 지금 착오했잖아요. 1억인데 1,000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갑의 입장은 착오다. 그래서 무조건 착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 건물이 1억짜리 가치가 있거든요. 이것을 1,000만 원에 청약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 입장에서 없죠. 이 두 개가 맞아야지 이것을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1억으로 청약한다고 청약을 했는데 잘못해서 9천만 원으로 사라고 청약을 했죠. 9천으로. 그러면요 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착오죠. 왜? 자기는 1억으로 하려고 했는데 9천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요 보통 1억짜리 물건을 9천에 넣어놓은 사람이 있어 없어? 있잖아. 지금 여기 알파임 봐보세요. 알파임 지금 3월 30일까지 명의가 변경이 완료돼야 되나 봐요. 명의 등록 잔금을 다 치러야 되나 봐요. 지금까지 버티다가 지금은 아주 바쁜가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가격을요 몇 천씩 이렇게 내놔가지고 빨리 좀 해주면 하면 내가 2천 정도로 손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나 봐요. 지금까지 버티다가요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1억짜리를 당연히요 9천에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거 착오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착오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갑이 착오해도. 그래서 우리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내 입장에 섰더라면 나하고 똑같이 그렇게는 청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인정이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착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착오가 딱 성립되려면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동기라는 건 뭐죠? 우리는 주관적인 요건과요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기라고 하는 것은 뭐죠? 동기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요건이죠.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기의 착오는 그냥 객관적으로 표시가 되지 않았잖아요. 표시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객관적인 요건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착오이다 아니다? 착오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동기는 주관적이죠. 그런데 이것이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객관적인 요건이 뭐가 돼야 돼? 표시. 여기서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생기는 땅이 아니고 여기는 뭐가 생기는 거냐면 여기는 공동묘지가 생기는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가요. 그런데 KTX는 저쪽이 생기는 거고 이쪽은 공동묘지가 생기는 것인데
이 사람이 번지수를 착각해가지고 이쪽에 땅을 사러 온 거예요. 땅을 사러 왔는데 자기는 여기가 뭐죠? KTX 여기인 줄 알고 땅을 샀단 말이죠. 사고 보니까 뭐예요? 여기는 묘지가 생기는 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이 갑이요, 땅을 사면서 자기 혼자만 정보를 안다 해가지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산 거예요. 알겠죠? 보통 그렇게 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뭐란다?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여기 생긴 줄 알았더니 공동 묘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동기의 착오죠? 그런데 누구한테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땅 판 사람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땅을 사는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때문에 땅을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동기의 착오로서 뭐가 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어. 그럼 자기 혼자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요, 이쪽 다르잖아요. 다른데 이쪽 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아, 나 여기 KTX 여기 생긴다고 해서 땅 사러 왔다. 이렇게요. 그러면 역으로 여기 생기면 평당 100만 원이고 공동묘지는 평당 20만 원인데요. 그런데 내가 여기 생긴다고 해서 땅을 사러 왔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주인요, 오, 이놈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면 요즘 평당 100이니까 100에 사세요.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땅을 사게 된 이유를 내가 지금 표시했고 그 표시가 계약의 내용에 반영이 됐죠. 원래 공동묘지면 20인데 100으로 계약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동기가 뭐가 됐다? 표시가 되고 이 표시된 동기가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이 됐다, 반영됐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착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나는요 동기를 표시했는데요, 이 땅 주인은요, 얘가 뭐래? 하면서요, 원래 평당 20이니까 20에 샀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계약의 내용이 반영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이런 경우는 착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동기가 있잖아요. 이 동기를 꼭 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가만히 낮잠 자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 온 거예요. 여기서요, 야, 여기 생긴데 이렇게요. 그러니까 친구가요, 너한테 싸게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샀단 말이죠. 와서 보니까 여기 생기는 거죠. 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스스로 판단한 게 아니잖아요. 친구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 친구를 뭐라 한다?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무슨 요건이요? 객관적 요건이죠. 그래서 이것을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됐다? 유발됐다. 여기는 표시가 없어도 상대방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요건이다? 객관적. 표시도 객관적. 그래서 주관적, 객관적이니까 착오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합의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합의가 뭐죠? 합의는 의사의 일치, 합치죠? 의사의 일치죠? 합치. 의사는 뭐죠? 의사는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이죠? 의사는 표시가 객관적이고 의사하고 동기는 주관적이잖아요. 그럼 여기 봐봐. 이미 동기라고 하는 주관적인 요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착오가 되려면 다시 주관적인 요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 객관적인 요건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합의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 표시된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될 필요는 있지만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이것을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땅이 귀속 해제된 땅이에요. 귀속 해제란 말은 가백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의리란 사람이요, 얘기한 거예요. 귀속 해제가 된 땅인데요, 의리란 사람이 뭐냐면 갑한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이것은 귀속재산이다, 국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갑이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먼저 증여해, 국가에다가 기부해. 그럼 국가가 나한테 싸게 불화해 줄게, 아주 값싸게 나한테 다시 팔게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이 국가에다한테 증여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건 귀속재산이 아니고요, 귀속 해제된 것이더라. 자기 개인 거라 이 말이죠. 처음부터 내 땅인 줄 알았으면 내가 기부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부하게 된 이유가 잘못됐죠. 그것을 동기의 착오죠. 그런데 동기의 착오는 원래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돼야 돼. 그래서 지금 공무원이요, 잘못된 정보를 준 거죠.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됐다? 유발됐다. 그러니까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 이렇게 동기의 착오는 여기만 하면 돼. 한번 볼까요? 자,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요. 자, 표시상의 착오는요, 손과 입이죠. 손과 입이죠.
그 손과 입 거기다 써요. 그 서명 날인이라 써봐. 서명 날인. 손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냥 써. 그냥 앞에다가 하루 요거 닫고 서명 날인. 서명 날이라는 것을 뭐란다? 표시상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 내용의 착오가 뭐죠? 내용의 착오. 뇌하고 눈. 잘못 읽고 잘못 생각한 거죠? 내용의 착오는 이런 뭐예요? 원하하고 달러, 뭐죠? 일본 엔하고 원하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일본 돈하고 우리 돈하고 돈은 얼마 정도 차이가 있죠? 10배 정도 차이가 있죠? 근데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을 내용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의 착오는요, 대부분 무슨 착오라고 되어 있죠? 동기의 착오이고,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 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만하면 돼요. 서명의 착오죠? 서명의 착오. 그걸 맨 끝에 뭐라고 나왔죠? 맨 끝에 표시상의 착오라고 되어 있어요. 서명은 뭘로 서명하죠? 손으로 서명하죠. 그래서 표시상의 착오라고 그래. 신원보증서류인 줄 알고 의사죠.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인 표시죠. 알겠죠? 의사 표시가 같다 틀리다? 틀리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 때문에 그랬다? 제3자의 기망. 제3자의 기망이란 말이 있다 해서 이것을 사기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러분요, 그 글 봐봐. 글 밑에 요약이에요. 1번에 5번 봐봐. 1번에 5번 보고 뭐라 나왔죠?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했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표시상의 착오이다. 위와 같은 착오가 제3자의 기망이다. 기망에 의해서 일어나도 뭐만 적용한다? 뭐만? 착오만 적용. 그렇게 되어 있나? 착오만 적용? 사기를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5번의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다시 여러분 죄송해요. 다시 이제 앞에 이론 부분에 와서 5번 봐봐. 강의 노트 5번. 자, 동기의 착오 지금 정리되어 있죠? 동기의 착오는 뭐다? 표시가 돼야 된다. 그래서 표시가 되고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뭐가 돼야 돼? 인정돼야 돼. 알겠죠? 두 번째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죠? 동기가 줄고 표시되지 않더라도 거기 줄고 표시되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요,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고 그 다음에 줄고 합의 동그라미 합의까지 이루어질 표현은 있다 없다? 없다. 합의까지 이루어질 표현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6번이요. 우린 여러분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할 수 있어 없어? 우리나라는 특이하게요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남의 물건에 대해서 임대차 할 수 있다고요. 그래도 그것은 유효예요. 그런데 계약할 때 조건을 달았어. 타인 소유물이면 나는 임대하지 않겠다. 이런 조건을 달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의 건 거예요. 그러면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다음에 줄고 임대인 소유일 것을 조건, 임대인 소유일 것을 조건을 했는데 아니더라 이 말이죠. 착오 동그라미 밑에다 써 사기.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제 밑에 한번 봐봐요. 밑에. 원래 이제 이게요, 좀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요. 쓰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써놓은 거란 말이죠. 자, 보면 2번 착오하고 사기를 보면은 오른쪽 그림을 먼저 봐. 착오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표의자가 모르고 있고 사기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있는 것이다. 돼 있죠, 지금. 자, 왼쪽 봐봐. 박스.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하고 객관적인 요건이 둘 다 있어야 되죠? 사기는요,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사기가 돼. 근데 우리는 동기의 착오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사기에서는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사기가 될 수 있어.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착각했다, 판단은 잘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 말을 유창이 아니고 속아가지고 판단을 잘못했다, 이게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사기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착오가 되려면 동기의 착오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도 있어야 돼요? 주관적인 요건 플러스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죠. 착오는 그 자체가 위법하지 않아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지만 사기나 강박은 그 자체가 위법해요. 그러니까 취소를 하든 취소하지 않든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알았죠? 그 다음에 착오가 되려면 재밌는 말이죠. 사기는요, 우리가 사기당했다 그러면 이 사람 망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민법상의 사기라고 하는 것은 망했다는 게 아니에요. 판단을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민법에서 사기는 그러니까 손해가 있고 없고를 불문해. 손해 여부를 불문해요.
근데 착오는요, 민법의 착오는요, 반드시 손해가 있어야 착오라고 그래. 그냥 손해도 없이 착각만 했죠? 그건 착오라고 하지 않아요. 착오인데 뭐가 있어야 돼요? 손해가 발생해야 돼. 그래야만이 그것을 취소하는 거예요. 내가 착오했는데 손해가 없어요? 그러면 취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됐나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러면요, 좀 그런데, 자, 이제 왜? 지금 여기 이제 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핵심 요약이요? 요약을 보세요. 요약. 요약에서요, 한 두 가지 정도로 봐야 돼요. 자, 요약에서 1번에요, 의예요. 동그라미 2번 하고요. 3번하고 4번을 볼 거예요. 2번, 3번, 4번. 자, 2번은 뭐라 나왔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계약으로 인한, 지금 뭐를 지금, 색깔을 넣어놨죠? 법률 효과죠. 법률 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했다. 여러분 봐봐. 법률 효과는요, 여기 봐봐, 여기. 여기 보면 법률 효과는 언제 법률 효과가 나오죠? 가방으로하고 계약이 있죠. 계약은 뭐다?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는 뭐죠?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먼저 뭐가 있다? 성립 요건이 있죠. 성립을 했냐, 안 했냐? 성립했다. 그 다음에 이거 뭐가 있다? 효력 요건이 있죠. 효력 요건이 있냐, 없냐? 유효이다. 또는요, 무효이다. 그러면 또는요, 취소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유효다, 무효다, 취소는 어디에 있는 것이다? 효력 요건에 있고요. 여기는 무슨 요건이 있고? 성립 요건. 그래서 성립을 했느냐? 그러고 나서 효력을 보는 거죠. 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요, 성립을 했다. 그 다음에 이거 효력을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효이고, 무효이고, 취소고,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의 문제예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법률 효과를 논하고 있죠. 법률 효과. 그럼 법률 효과를 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법률행위는 뭐를 했다는 거예요? 성립했죠. 그래서 봐봐. 법률 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효과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몰랐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일단요, 계약이 불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다? 착오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문제는 변리사 시험에 나온 건데요. 법률 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을 했다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해당하여 그래서 계약이 불성립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불성립. 근데 판례를 뭐라 했다? 일단 법률 효과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것은 언제 문제이다? 성립하고 난 뒤의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효, 무효의 문제를 따졌다, 효과를 따졌다는 것은 성립하고 난 다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성립이 아니고 무슨 문제다? 착오의 문제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왜요? 여기 봐봐. 이 성립, 여기에 보면 취소에 뭐가 들어있죠? 착오가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알겠죠? 그 다음에 무의식적 불합이 줄거 봐. 그럼 무의식적 불합이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가운데요. 성립하지 않으므로. 여기 봐봐. 착오는 언제 나오죠? 착오는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에서 착오가 나오잖아요. 그럼 불합이 그러면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성립하지 않으니까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우리가요, 항상 내가 착각을 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은 언제 알 수 있죠? 일단 착오는 뭐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럼 이걸 언제 모르는 것이다? 말할 때 모르는 거죠. 말할 때. 그래서 우리가 착오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의사 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해. 당연한 거죠. 말을 할 때 뒤에 보니까 내가 착각한 것 같은데 이건 아니죠. 처음에 말을 할 때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몰랐다 이 말이죠. 그걸 모르고 했을 때를 얘기하죠. 그래서 의사 표시 당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라고 한다? 의사 표시 당시 이렇게. 의사 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됐나요? 자, 이게 지금 세 가지가 빠졌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요.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서는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 이제. 다시 이제 앞에요. 그림 노트로 오세요. 여러분 이제 그림 노트로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아주 간단한데요. 가운데 이제 3번 중요분의 착오고 중대한 과실이라고 나와 있나요? 자, 이것은 밑에 그대로 지금 그림이 있죠. 밑에 4번에. 알겠죠? 자, 그럼 여기 봐봐. 3번, 4번 이제 한꺼번에 설명을 해요. 여기. 먼저 이제 우리가요. 여기 봐봐.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죠. 이것을 표의자라고 하죠. 표의자라고 하고 을을 뭐라고 하죠? 상대방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의사를 표시할 때 의사 표시 당시에 착오를 했죠. 착오 있으면 이 인간은 뭐 하려고 하겠죠?
취소하려고 하고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처음부터 뭐가 돼요? 무효가 되겠죠. 무효.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상대방이다 하면 취소하게 놔둬야 돼요? 못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요? 상대방요? 상대방이라는 사람 뭐다? 그래서 너는 착오를 함에 있어서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상대방이 뭘 한다? 입증을 해야죠. 입증을 하게 되면 뭐를 못한다? 취소를 못한다. 취소를 못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착오했다고 주장해, 갑은. 그러면 갑은 무조건 취소해버려요. 그러면 갑을요, 취소를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취소를 못하게 만들려면 을이 뭐라고 하냐? 갑, 너가 착오한 것은 사실인데, 착오한 사실인데, 너는 그때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이것을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갑이라는 사람하고 표의자하고 상대방하고 지금 서로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이제, 그러면 지금은요, 우리가 107조, 108조면 조금 어려웠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뭐냐면 중요 부분의 착오예요.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해요? 누가요? 표의자가 뭐를 해요? 입증을 해요. 입증.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오이냐? 아니냐?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착오인 것은 뭐가 있고, 알겠죠? 착오가 아닌 것은 뭐가 있고, 이렇게. 이것만 딱 증명하면 되죠? 그럼 봐봐. 우리가 착오가 아니죠? 중요한 착오가 아니면 취소한다, 못한다? 취소를 못하죠? 취소를 못한다는 말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중요물의 착오죠. 착오인데 뭐다?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요. 중대한 과실이 여기서요, 있느냐, 없느냐, 또 이렇게 중대한 과실.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럼 뭐는 있다는 거예요? 경과실. 가벼운 과실이 있어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게 되면 뭐 한다?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소급해서 무효,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판례가요, 아니 우리 법조문이요, 경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런데 경과실로 취소를 했더니 너 손해배상 책임져. 그러면은 처음부터 취소를 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죠. 그래서요, 우리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도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사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이 있어도, 경과실은 잘못이거든요. 이 잘못이 크지만 않으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여러분 고의과실할 때 과실 있죠. 그 고의나 과실할 때 과실을 경과실이라고 하는 가벼울 경자. 중과실은 무거울 중자, 무겁다면 과실이요. 그건 뭐냐면 여기 연탄 난로가 있는데요, 연탄 난로 바로 옆에다 신나통이죠. 신나통을 바로 옆에다 놔가지고 연탄 난로가 뜨거우니까요,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요, 연탄 난로 옆에다가는 신나통을 둔다, 두지 않는다? 두지 않잖아요. 근데 너는 왜 그랬니?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는 어린애도 다 아는 건데, 유치원 주간만 나오면 다 아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너는 왜 그랬니? 이 말이죠. 그걸 중대한 과실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런데 그런 것 빼고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과실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중대한 과실 있죠? 여러분, 중대한 과실 있으면 취소를 해요, 못해요? 이러면 원칙은요, 취소를 못해요. 취소를 못한다는 말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취소 못하니까 유효죠.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상대방이 이용하죠. 이용했죠. 그러면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하게 되면 뭐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그래서 이제요,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 우리 시험에요, 지금 2번 나왔는데요, 우리 시험에는 그냥 뭐다? 상대방이 이용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험이 응용되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취소할 수 없다. 언제나. OX, X죠. 취소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래서 원칙은 취소를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뭐한 경우? 이용한 경우.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알죠? 이게 끝이라고. 그럼 뭐만 하면 돼요? 그림을 먼저 봐야지. 먼저 중요분의 착오가 있다. 그러면 착오가 있으면 무조건 취소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중요분의 착오가 있다 해서 무조건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없어야 돼? 착오는 착오인데 착오를 함에 있어서 뭐가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은 누가 증명한다? 누가? 취소를 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돼? 못하면 누가? 상대방이 유효라고 주장을 해? 무효라고 주장을 해? 유효를 주장하는 자.
유효를 주장하는,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고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중단과실을 입증한다. 중단과실은 뭐다? 보통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뭐한 경우 결했다, 결여했다, 현저히 결한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죠. 뭐가 중요분의 착오이고 뭐가 중단과실이 있고 뭐가 중단과실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느 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고 여기 어느 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인가,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아주 간단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일단 거기 보시면 그림을 먼저 크게 봐, 크게. 중요 부분의 착오, 증명책임은 표의자, 취소하려는 자가 증명하고, 그 다음에 착오가 아니다, 그러면 취소는 못하고 유효죠. 중단과실이 있다, 있으면 원래 취소 못하죠. 상대방이 알고 이용 동그라미, 그러면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중단과실이 없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죠. 경과실에도 뭐한다? 취소하죠. 취소에다 옆에다 써. 경과실 취소 옆에다 뭐라 써요? 손해배상 책임 X.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손해배상 책임 X. 원래 경과실은 그냥요 과실이거든요. 과실 있으면 원래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불법행위요. 근데 우리는 판례는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중대한 과실은 무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어떻게 했다고? 현저히 결의했다. 현저히.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 유효를 주장하는 자. 취소를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할 사람, 이게 한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가지고 밑에는 이제 크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표를 연상하면서 밑에를 봐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뭐라고 나왔죠? 첫 번째. 여기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닌 건 뭐가 있어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닌 건 뭐가 있어? 여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것. 이게 1순위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것. 이게 1순위. 그 다음에 시가나 가격. 그 다음에 면적이나 지적. 그럼 봐봐. 근데 시가락에서 무조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닌 건 아니에요. 너무 큰 차이가 나면 착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요. 고려청자요.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라고 알고 매수했다, 이 말이에요. 알고. 고려청자라고 알고. 고려청자가 아닌데 그것을 고려청자라고 알고 샀다, 이 말이죠. 그럼 착오이죠. 가격 차이가 너무 크게 나잖아요. 고려청자 1,000만 원. 아닌 거 10만 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면적도 면적이 크지 않으면 착오가 아니에요. 근데 면적이 크면 착오가 돼.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요,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요, 20에서 30평 정도가 도로 부지에 편입된다, 이렇게 해서 중개업자가 그렇게 해서 땅을 샀더니 실질적으로는 전체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 부지에 편입된 거예요. 30%가. 이런 줄 알았으면 땅 샀다, 안 샀다? 안 샀다, 이 말이죠. 착오죠. 착오니까 뭐다? 근데 누구의 말을 믿었어? 중개업자 말. 여러분, 중개업자가 누구예요? 전문 직업인이죠? 그러니까 중개업자의 말을 믿었으니까 나는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중단 과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시가나 면적은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지만 너무 차이가 크면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 간단해. 그냥 시가, 면적, 가격, 지적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착오가 아니에요. 착오가 되려면 착오가 될 수 있는 뭔가를 던져줘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뭐 30%에 해당하는 뭐 이런 것이라든가 고려청자라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라고 믿고 샀다, 착오죠? 근데 중단과실이 그때는 없다고 봤어, 판례가. 없으니까 저 고려청자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 그랬죠? 여러분, 건축설계사 자격 유무. 건축설계사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설계사 자격이 있는 걸로 믿고 설계를 맡겼는데요, 아파트를 설계하라고 했는데 계집을 설계해 온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처음부터요, 이 사람이 자격증이 없는 거 알았으면 맡겼다, 안 맡겼다? 그것을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격이잖아요. 자격이 있냐 없냐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세에게 차고, 양도소득세가 있으면 이 집을 팔지 않는다겠어요?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믿고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3억 8천만 원이 더 나온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없는 줄 알았는데 3억 8천이 더 나온 거예요.
그럼 나는 처음부터 양도세가 있으면 이 건물을 판다 안 판다? 안 판다고 얘기했는데 양도세가 나왔죠? 이것을 우리는 착오다. 그런데요, 양도소득세는 계약할 때 나와요? 나중에 등기하고 난 다음에 나와요? 양도세는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양도세는 현재예요? 과거예요? 장래예요? 장래죠? 장래? 먼저 장래죠? 이렇게 장래? 우리가 양도세는 얼마가 나올지 안 나올지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죠. 불확실한 사실, 이렇게 장래 불확실한 사실, 이것을 착오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토지의 현황이에요. 토지의 현황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성질의 착오라고 해요. 성질의 착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요, 농지요, 농지 1200을 농지라고 알고 샀는데요, 600평이 하천부지인 거, 하천. 알겠죠? 그러면 땅의 성질이 농지라는 거예요, 하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천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주채무자. 주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차고요. 주채무자 동일성. 채무자가 갑인 줄 알고 내가 물상보증인이 보증을 써서 보증인이, 근데 채무자가 갑이 아니고 누구더라? 을이더라.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을인 줄 알았으면 누군지 모르죠. 보증 섰다 안 섰다? 안 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물건의 동일성이에요. 이 물건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A라는 물건인 줄 알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누구 말을 믿고? 중개업자요. 근데 B라는 물건이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우리가 중개업자가 사람을 데리고 다닐 때 이 물건 보여주고 저 물건 보여주고 그러니까 한 3개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의뢰인이 말한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나 중간 거 할래요? 그러니까 중간 거, 그게 중간 거 해가지고 계약서하고 번지수 썼는데 이사 갈 때 자기는요 중간으로 갔는데요, 보니까 그 집이 맨 끝에 집인 것이에요.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건 누구 때문에 그런 거다? 중개업자. 알겠죠? 착오를 이유로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물건의 정성, 여기는요 반드시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정리를 딱 해야 돼. 그런데 여기 봐봐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죠? 그럼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지금까지는 시험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는 2번 다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원래 갑이 을한테요, 을이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주기로 했어. 근데 을너 니네 집에 뭐 압류든 가압류든 뭐라도 하나 있으면 나 절대 안 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요, 응 알았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증을 섰는데 보고 이 집에요 등기부 등본을 딱 떼니까 가압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압류가 있으면 안 쓴다고 그랬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가압류는 처음부터 무효인 가압류예요. 그럼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다? 처음부터. 그럼 가압류가 등기만 되어 있지 실제로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다. 그러니까 결국 손해가, 나는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볼까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한번 하죠. 자, 1번 중요불의 착오, 건축 설계사 자격 여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거기 딱 키워드만 알면 돼. 장래 불확실한 사실, 거기 주고 장래 불확실한 사실, 이것도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토지의 현황, 농지인데 농지가 1200인데 하천이더라, 이 말이죠. 600이 성질의 착오라고 그래.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어. 한 번은 토지의 현황, 한 번은 성질의 착오, 이렇게. 15회 때 나왔을 때는 가장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성질의 착오 이렇게 나왔어. 알겠죠? 그때는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15회 때는요. 자, 그러면 물건의 동일성이죠. 물건의 동일성, 누구의 말을 믿었다? 중개업자. 자, 주채무자의 동일성이죠. 주채무자, 채무자가 갑인 줄 알았더니 을이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밑에 아닌 거 시가, 지적, 면적, 지분. 그 다음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죠. 가압류가 뭐인 경우? 무효. 자, 그럼 밑에 하나 더 써. 그 밑에다가 잠깐 여기 지울게요. 뭐라고 쓰냐면 소비대차. 소비대차인 줄 알았더니 구상금 구상금 채권. 구상금 채권이요. 이것을 소비대차 차용금이에요. 차용금에 대해서 차용금 소비대차에 대해서 내가요, 소비대차인 줄 알고 내가 보증을 썼어요. 친구가 돈을 빌린 줄 알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구상금 채권에 관한 준소비대차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뭐요? 소비대차는 뭐냐? 소비대차는 무상, 원래는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이에요. 준소비대차 똑같아.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이에요. 둘 다 법적 성질이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에요.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작년에 다른 국가고 시험 또 나왔어요. 우리는 시험에 연속적으로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이것만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근데 지금 이것은 예전에 다른 시험에 나왔는데 안 나왔는데요. 작년에 어디 시험인가 다시 나왔어.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것을요. 소비대차 인조 차용금 채무인 줄 알고 보증을 썼는데 구상금 채권, 구상금 채권에 관한 준소비대차더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뭐 이거 봐봐. 소비대차는 뭐죠?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구상금 채권도 뭐다?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이해됐나요,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것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중대한 과실은요? 상대방이 입증한다? 유효를 주장한다. 거기다 별 하나 해. 중대한 과실, 유효를 주장한 데가 입증을 한다. 거기요, 몇 번 지금 시험에 나왔어. 알겠죠? 누가 입증하는가?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입증한다. 부인? 아니에요. 부인은 추행이 없고 집에 자고 있어. 알겠죠? 부인하는 자가 아니고 누가? 유효를 주장하는 자. 이런 봐봐. 착오가 아닌 거 먼저 봐봐. 착오가 아닌 거? 아니, 중대한 과실이 없는 거? 그러면 거래청자하고 중개업자의 말음이 있고, 거기 혹시 나와 있어요? 거래청자, 중개업자의 말음이 있고, 중개업자의 말을 믿으면 무조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것은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20에서 30평만 도로 편입이 이랬는데, 도로에 편입된다고 했는데, 30%가 편입된 경우, 알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중대한 뭐가 있다? 과실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봐봐. 그 위에. 이제요, 몇 개를 보냐? 정확하게 보면요. 하나, 둘, 세 개요. 1, 2, 3. 그런데 1하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봐봐요. 공장 건축 가능성.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가능성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는 거.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는 거. 전화 한 통도 안 해봤어. 공장을 건축할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어. 누구나가 여기다가 공장 이거 허가 아무도 안 나올 건데 누구나가 알 수 있는데 자기 혼자만 허가가 나올 곳으로 믿고 땅을 샀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요. 쉽게 알 수 있단 말이 무슨 말이죠?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여기는 공장을 건축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너 혼자만 왜 그랬니 이 말이죠. 그것은 너는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았다. 건축과에 전화 한 통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지 않고 안 했다. 그것은 너가 그 정도 주의력을 결핍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이죠. 세 번째요. 중개업자 소개 없이 거기 줄고. 중개업자 소개 없이 토지를 사면서 토지 대장 등을 확인도 하지 않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 주기 싫으니까 자기 혼자 직접 가서 산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경우에 땅을 잘못 샀다고 하더라도 착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러냐? 여러분요, 우리는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법률의 부지는 뭐냐? 법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용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 얘기할 때 그런 법 있는데 나는 몰랐는데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일을 하려면 자기가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요 법무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 자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직업으로. 그런데 그거를 알아보지 않고 했다는 것은 그럼 너가 알고 했다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을 몰랐는데요. 그것은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법률의 부지는 용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여기 보면 뭐냐면, 중개업자의 소개도 없이요,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고요, 그 땅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인데요, 절대 농지인데요,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땅을 샀다 이 말이죠. 너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보시면 돼. 됐죠, 지금? 이것을 뭐라 한다?
착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앞에 하나를 봐. 앞에 한 장만 더 앞으로 와. 28페이지. 여러분 28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여러분 뭐가 나와요? 가운데 맨 밑에 가운데 착오의 적용 범위라고 나와요. 아까 우리 안 했잖아요. 거기 이게 원래 착오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있는 거란 말이죠. 거기 보면 첫 번째, 여러분 봐봐. 착오는 무슨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란 말은 착오가 있어 여러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취소권 배제 특약,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특약, 배제하기로 특약,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다. 임의 규정이니까 취소하지 말기로. 우리 착오가 있어도 취소하지 맙시다. 그럼 취소 못해요. 그 다음에요, 2번 봐봐. 2번은요, 착오를 이유로 아까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취소 봐봐. 여기다 써봐. 경과실이요. 경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면 취소해도 뭐가 아니다? 불법 행위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3번이죠.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 후 해제를 하게 되면 선악을 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해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죠. 취소는 부당이득이잖아요. 선인 경우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돼요. 그래서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러분 4번은요, 화해계약이죠. 착오는요, 화해.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 이러면 화해하잖아요. 그러면 착오로 화해하잖아요. 취소 못해요. 사기를 당해서 화해했잖아요. 그러면 취소해요. 그만 딱 알면 돼. 우리가 화해는 착오로는 취소할 수 없다. 사기로는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6번 착오와 담보 책임 줄고, 착오와 담보 책임. 예전에는요, 착오와 담보 책임의 경우는 담보 책임으로 해결하지, 이게 학자들의 견해였어요. 그런데 최근에요, 대법원 판례가 얘기한 것이죠. 2018년에 뭐라고 얘기했다? 우리가 착오가 있죠. 그 다음에 담보 책임도 있죠. 그럼 원래 담보 책임이 성립하면 착오는 적용을 하지 말자였거든요. 그런데 착오하고 담보 책임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담보 책임이 있는데 착오가 발생하죠.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맨 끝에 좀 봐봐. 담보 책임이 성립해도 줄고 착오로 취소가 가능하다. 담보 책임이 성립해도 착오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돼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34페이지 봐요. 여러분 34페이지 보면 거기 뭐라 나왔죠? 사기 강박이라고 나와 있나요? 사기 강박 나와 있어요? 자, 사기 강박은요, 여러분요, 5분 있다 바로 할 거예요. 5분 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